아스파라거스, 간, 혈관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건강식단에서 아스파라거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호텔 요리나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쓰던 채소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장년층에게 특히 사랑받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죠. 아스파라거스가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모르겠다. 맛이 심심해서 자주 먹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파라거스가 왜 건강식품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어떤 효능들이 밝혀졌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나면 아스파라거스를 왜 자꾸 추천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중요한 건강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스파라거스는 유럽과 지중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시키는 채소, 봄철 보약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로마 기록에서도 피로가 심할 때 아스파라거스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현대 과학에서도 아스파라거스의 효능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간 건강, 이뇨 작용, 혈압 안정, 염증 감소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 글루타티온, 폴리페놀, 엽산, 칼륨 등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피로를 줄이고 간 기능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도 아스파라거스는 항산화 활성이 매우 높고 부종 개선 효과가 뛰어난 채소로 평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스파라거스의 주요 효능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간 건강 개선과 피로 회복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암모니아 같은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해 신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독성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이 간 해독 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음주 후 발생하는 숙취 지수를 약 3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소 피로가 누적되거나 간이 부담되는 분들께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두 번째는 부종 개선과 노폐물 배출 효과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천연 이뇨 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유명합니다.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사포닌 계열의 성분이 부종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아스파라거스 섭취 후 체내 수분 균형과 신장 기능 개선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이나 오래 서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 안정과 혈관 건강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칼륨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아스파라거스 속 루틴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강화해 중장년층에서 흔한 혈관 약화 문제를 개선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Hg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장 건강 개선과 소화 촉진입니다. 치커리처럼 아스파라거스에도 이눌린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눌린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며 장 속 환경을 정돈하고 변비 완화, 소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 운동이 느린 분들에게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엽산, 비타민C, 비타민 E,
폴리페놀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또 항산화 능력이 높은 글루타티온이 풍부한 채소는 흔치 않은데 아스파라거스가 그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아스파라거스 속 항산화 성분이 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약 25%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스파라거스는 피로회복, 간 기능 개선, 혈관 건강, 부종 완화, 장 건강까지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고르게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스파라거스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로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궁합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먼저 아스파라거스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풍부한 비타민 A, K, E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달걀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 속 콜린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의 해독 효과와 함께 섭취하면 간이 지친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 분석에서도 달걀과 채소를 함께 먹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2배에서 3배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아스파라거스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줍니다. 가볍게 데친 아스파라거스에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 것만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완벽한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조합을 혈관 청소 샐러드라고 부를 정도예요.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아스파라거스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레몬즙은 특유의 향을 더해주며 아스파라거스의 비린내나 풀향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샐러드로 드실 때 레몬즙 한 스푼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치즈, 특히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치즈의 단백질과 지방이 아스파라거스의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고 아스파라거스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완해줍니다. 또 파르메산 치즈의 풍미가 아스파라거스의 담백함을 살려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이 조합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대중적인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염증 감소에 2배 시너지가 생깁니다. 또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 아스파라거스의 부족한 영양을 효과적으로 채워줍니다. 실제로 워싱턴 주립대 연구에서도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 함께 있을 때 혈관 염증 지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간 기능에 부담을 줘 아스파라거스의 해독 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조합이죠. 세 번째는 밀가루 음식, 파스타, 빵, 피자, 과다 섭취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의 혈당 안정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한 밀가루 음식과 함께 먹는 건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의 산성 성분이 아스파라거스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위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고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아스파라거스의 장 개선 효과를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커피입니다. 커피의 이뇨작용이 아스파라거스의 이뇨 효과와 겹쳐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카페인이 아스파라거스의 비타민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섭취 직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아스파라거스는 달걀, 올리브오일, 레몬, 치즈, 연어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간, 혈관, 면역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만 반대로 짠 음식, 튀김류, 밀가루 음식, 과다, 탄산음료, 과한 커피와는 함께 드시면 오히려 아스파라거스의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스파라거스 정말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채소죠. 올바른 조합만 기억하시면 건강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간 건강, 피로 회복, 혈관 건강, 부종 개선까지 도움을 주는 훌륭한 채소이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스파라거스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대상자,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 생활과 연결되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아스파라거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4가지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뇨 작용이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신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칼륨이 몸에 쌓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 환자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퓨린 함량이 아주 높은 식품은 아니지만 통풍 환자는 적은 양의 퓨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 증상이 심하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시기에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익힌 형태로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식이섬유가 많고 특히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이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장 건강에는 좋은데 위가 예민한 분들이 과하게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섭취량 증가를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산부 중 초기 구토감이 심한 분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채소지만 향이 강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게는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부드럽게 삶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스파라거스는 수분이 빠지면 금방 시들기 때문에 물기를 유지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 후 바로 밑동을 1cm 정도 잘라내고 젖은 키친타월로 밑동을 감싼 뒤 컵이나 병에 세워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비닐봉지나 용기에 담아 공기를 너무 차단하면 수분이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구멍이 있는 비닐 또는 느슨한 포장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관 기간은 약 3일에서 4일 이내가 가장 신선하며 오랫동안 두면 줄기가 질겨지고 아스파라거스 특유의 향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냉동하지 말고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물기를 제거하고 냉동하면 식감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섭취 요령입니다. 첫 번째, 생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가볍게 데쳐서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쓴맛이 줄어들어 위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빠르게 손실되기 때문에 3분에서 4분 정도 찌거나 1분에서 2분 살짝 데치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달걀, 올리브오일, 치즈 등 따뜻한 성질의 식품과 함께 드시면 속이 덜 불편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정리해볼까요? 아스파라거스는 간, 혈관, 부종,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채소지만 신장 질환, 통풍, 위장 기능 약한 분들, 임산부는 섭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선한 보관법과 조리법만 잘 지켜도 아스파라거스의 영양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아스파라거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주변 분들과 공유해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